2020년도 7월 29일 새벽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억수같이 쏟아진 빗소리가 어느새 금세 이렇게 그쳤네요. 지금 현재 시각이 새벽 4시 4분입니다.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오늘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말이죠. 근데 그분의 브이로그를 말이죠. 그분의 ASMR을 말이죠. 일상 속에 그 스치고 지나갈 법한 소리들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울리는 걸 보면서 ASMR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굳이 짜여진 틀에 박혀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오마주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기획을 해서 앞으로 브이로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하루 종일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왔었던 소리들을 하나 둘 이렇게 담아가기 시작했어요. 총 10편이나 되는 ASMR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오늘 낮 이후에 이쪽 방에 와서 제가 ASMR, 일상적인 ASMR을 짧게나마 제 목소리 육성이 들어간 게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스치고 지나갔고 당연시 생각해졌던 그 ASMR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솔직히 어머니 생신이 정확히 알지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어머니 생신날을 알고서 스마트폰 안에 어머니의 생신날을 저장해 둔 상태였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네 여기 혹시 남아있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반찬도 많은데 왜 미역이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좀 흥분되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내가 내일 내 생일이야.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첫 실업급여로 24만 480원을 가진 것으로 처음으로 어머니께 첫 소고기를 사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좀 아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돈 들어갈 일이 아니고서는 대세에서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쌍둥이 조카들을 뵈러 쌍둥이 조카들 집에 갈 때는 그 녀석들이 좋아하는 젤리나 초코과자나 사갈 때 빼고는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4만 480원 중에서 솔직히 어머니한테 그래도 케이크는 사다 드려야 하긴 하겠는데 솔직히 난감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오늘 머리를 한다고 미용실에 간다고 할 때에도 문자나 전화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이 엄마 생일이라는데 오빠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케이크 사다 드릴 거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오늘 도당토하는 대강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때였는데 왜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친척네 집 가게 되면은 신전치 팔순잔치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나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또 그런 나이가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여동생이 그걸 잠시 미루고 혹은 잊고 혹은 케이크나 그냥 샴페인 하나 그리고 가끔 이제 소고기나 회를 사다 주는 게 전부였었는데 저희들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어렸을 적에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지인들 그리고 친목계 회원들 동창분들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아들 내외 딸 내외 다 소용없다고 환갑잔치 뭐 칠순잔치 하나 차려주지도 못하는 참 부족한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친목회원 분들 중에서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은 저와 제 여동생은 좀 안 좋게 쳐다보시는 경우를 몇 번 경멸스럽게 쳐다보는 걸 느꼈던 적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로또를 할 때 어머니 생신 2주 전에도 기도를 했거든요. 제발 로또 1등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생신날 제주도 한번 가서 도와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의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무려 처음으로 제가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무려 7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나온 거예요. 당첨자 3명 나왔고 말이죠. 그 로또 1등 당첨자야. 3명 중에 1명이 저였으면 바람이 간절했지만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 제가 편의점 알바에서 돈 벌어봤자 한 달에 거의 40만원 벌 때였어요. 주말 야간 근무로 말이죠. 이틀 일했거든요. 일주일에 이틀. 가로수길점에서 일하다 앞에점 돼서 신사역점에서 이틀 일해서 40만원 야간 일할 때였는데, 어머니한테 특별히 남들과 못지않게 잔치 한번 제대로 벌어들이지 못한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막 대들었어요. 엄마, 우리 사정 알지 않냐고. 나는 어린이 선생님 한다시고 공부를 하고 있고, 오빠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고작 40만원 밖에 못 버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 중후반쯤이었는데 어머니한테 저는 차마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참 불효자식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여타 어머니 생신을 잘 챙긴 적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초가 몇 개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와 다르 못지않게 노인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야 항상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기억을 잘 할 수 있었죠. 아버지 생신날은 석간탄신 날이었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집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아버지는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말이죠. 참 독특하죠.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근데 어머님은 그런 날이 없었어요. 여동생 생일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이었고, 제 생일은 5월 8일 어버이날 날이고 말이죠. 정말 불효자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생일상 차려받고 설거지를 하고 모든 거 하고 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했던 건 저였던 것 같은데, 참 생일에 걸맞지 않게 제가 또다시 어머니한테 불효를 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여동생네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쌍둥이 조카들이 징징대는 바람에 잠깐 마실을 잠깐 살짝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머니가 또 어김없이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은땀과 땀방울을 흘리면서 저녁노를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의 미역을 직접 물에 불리면서 담가놓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내일 운동 갔다 오시면은 자신의 생일날에 자신의 미역을 꼭 끓여시게 되겠더라고요. 참 죄송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 제 스스로 미역국을 제 생일 날짜에 맞춰 끓이고 또 소불고기 반건 해오셔서 하와서 양념불고기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두 번 다시 케이크나 생일상이고 뭐고 제대로 챙겨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았고요. 좀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내 생일은 없는 셈 치자. 5월 8일 어버이날은 그냥 보통 날이고 부모님을 위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던 아들 녀석이 어머니의 생신도 날짜도 제대로 못 챙기고 또 어머니께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딱히 번듯한 생일 선물로 뭐 최신형 휴대폰이나 마스나 스카프나 머플러 하나 제대로 사드린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또 어김없이 2배 이벤트 마냥 어머니한테 불효를 곧절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마치 벌을 받는 것 마냥 오늘따라 모기가 여기저기서 다 뜯고 있습니다.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방금처럼 억수로 많이 쏟아진 비처럼 제게 돈들이 그 빗방울 마냥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히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발 이번에 로또 1등 당첨돼서, 아니 로또 2등이라도 좋으니까 2등이라도 좀 당첨돼서 1등이든 2등이든 제발 좀 당첨돼서요, 이 가난의 굴레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로또에 내 16년차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해피엔딩을 맞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또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 모질고 참 많이 부족해서 말이죠. 진짜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생신 잔치상이라도 제대로 뻑적지근하게 한 번만이라도 차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말이죠. 특히나 아버지도 그래드리지 못해서 아버지는 오히려 친가 쪽에서 저희 몰래 따로 불러내서 아버지의 생신상을 잔치를 뻑적지근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말이죠. 하긴 저와 제 여동생은 나이만 더럽게 처먹고 30 중후반에서 40쯤 접어들고 있는데도 부모님께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함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나 7월 29일 오늘은 말이죠,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생신상 못 차려드리고 제대로 된 생신 선물 챙겨드리지 못한 이 아들의 불효의 정립은 아마 몇백 곱절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마음이 무겁고 또 많이 힘이 듭니다. 내일 분명히 어머니께서 운동 갔다 오시면 본인 스스로 미역국을 끓이시겠죠. 저는 내일 언제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일은 어머니를 위해서 물 농도 잘 맞춰서 질지도 고슬지도 않은 신쌀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못난 아들 어머니 살아생전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 꼭 한 번이라도 제주도 한번 보셔갈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때까지 저를 더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제 곁에 언제까지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어머니,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못난 하늘 부모님께 더 많은 걸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미안해요, 엄마. 2020년도 7월 29일 새벽반 음성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